벼랑 끝에 선 민주주의. 2021년 7월 총리를 해임하고 국회를 정지하며 로제 맥세인 이코노미스트 중동 담당자라. 중동 담당자. 네. 2021년 7월 총리를 해임하고 국회를 정지하며 행정권을 발동한 지 며칠 만에 가이스 사이에드 티니지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기사들을 집무실로 소환했다. 반대파는 그가 쿠데타를 저질렀다고 보았으나 사이에드는 자신이 독재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전면 거부했다. 왜 내가 67세 나이에 독재자의 길에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이에드는 프랑스 정치가 샤를 드골이 1958년에 한 말을 인용해서 물었다. 63세의 사이에드는 본인에게 드골과 비슷한 면을 보고 있는 듯하다. 1958년 프랑스가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고통을 겪으며 내전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드골은 프랑스의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과제를 맡았다. 이는 강력한 대통령을 내세운 제5공화국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최초로 선출한 사람이 드골이었다. 티니지 국민들은 2019년 사이에드의 편을 들었고 거의 4분의 3위 대통령 선거에서 그에게 표를 주었다. 전직 헌법 교수인 사이에드가 시스템을 전면 개편을 정직한 계획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아랍의 봄의 발생지였던 티니지는 2011년 아랍 지역을 휩쓸었던 혁명적인 저항에서 꼽힌 유일한 성공 스토리로 묘사되곤 한다. 그러나 10년간의 민주주의는 번영을 가져오지 못했고 티니지 사람들은 정치의 한위를 느끼게 되었다. 여기서 사이에드가 등장해 자신의 승리를 새로운 혁명이라고 칭했다. 2021년 되어서야 그 혁명이 어떤 모습인지 명확해졌다. 권력을 잡고 2달 후에 사이에드는 헌법을 거치지 않고 칙령을 통치하겠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개정헌법을 제안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대통령 권력이 더 강해지는 방향일 것이다. 그의 손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민주주의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이에드는 이 기대를 충족하려고 분투할 것이다. 그는 과거 경제개혁의 노력을 무위로 돌린 정치적 마비 상태를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끝낼 수 있는 수를 둬야 한다. 정치가 드러나 어렵다면 일부는 대통령제, 일부는 의원 내각제라 이를 제대로 해나가기 힘든 이원적인 정치 체계를 불평했다. 이런 면에서 더 직접적인 대통령제도의 개편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사이에드는 경제에 관련 경험이 전혀 없으며 개발 계획을 시행해 본 것도 아니다. 게다가 사이에드의 계획이 티니지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는 전반적으로 명예롭고 부패하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후에 대통령 자리를 노리는 정치인들은 그렇지가 않다. 음모론을 퍼뜨리는 포퓰리스트 선동가 아비르 무스만 해도 그렇다. 이런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티니지의 민주주의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사이에드가 독재를 원하든 아니든 티니지 정치인 중에는 기꺼이 독재자 역할을 즐길 사람이 많다. 얌전히 굴기.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실패한 외교 정책을 멈추려고 한다. 무함마드 빌 살만에 관한 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우디 왕자였던 그가 2015년 실질적인 통치자로 혜성처럼 등장해서 지시한 여러 조치는 악랄하고衝動적이라는 평판을 남겼다. 예멘에서의 비참한 전쟁 카타르 봉쇄 당시 레바논 총리였던 사드 하리리의 기이한 잠적, 그리고 사우디 저널리스트의 자말 가쇼끄지의 살해까지 수많은 사건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미심쩍은 죄목으로 활동가들을 구금하고 왕자들과 기업들로부터 현금을 갈취하며 왕족과 유명 기업인들을 리야드 리츠 칼튼 호텔에 호화롭게 가둬두었다. 비인 살만은 사우디 경제에 지나친 석유 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투자를 끌이려 했으나 그의 모든 행적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가죽거지 살해 사건은 사우디의 유력 국부 펀드가 주최하는 투자 컨퍼런스가 있기 몇 주 전에 발생했고 발을 빼는 기업인들이 생겼다. 기업가들을 호화 호텔에 가둬두는 것 역시 기업 환경에 안심되는 신호는 아니다. 해외에 직접 투자는 2015년 81억 달러에서 2017년 14억 달러로 급감했다. 2021년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훨씬 적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득이 될 것이 없는 호전적인 해외 정책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카타르 봉쇄는 중요한 합의로 이어지지 않았고 하리를 납치해도 레바논 정권은 친사우디로 돌아서지 않았다.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의 대화를 시작하려 노력할 것이다. 오래된 적 사이에 따뜻한 유대감이 생기지 않겠지만은 이란이 지원한 2019년 사우디 정유시설 공격과 같은 노골적인 갈등의 위험은 줄일 수가 있다. 사우디는 오랫동안 국가 안보를 보장해줬던 미국과 서서히 멀어질 것이다. 3대에 걸친 미국 대통령이 그 역할에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사우디 국방장관은 2021년 8월 러시아 국방장관과 군사협력 조약을 맺었고 앞으로도 관계를 다질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관계는 복잡해서 미국을 제거하는 수단 정도로만 쓰인다. 중국과의 군사적인 경제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사우디 내에서 옹호자들은 빈 살만이 뜻을 잃었다고 말한다. 그가 왕좌에 오른다는 것은 1953년부터 초대 국왕 압들 아지즈의 늙어가는 아들들이 차려 통치하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세대 교체를 상징한다. 왕족이 마구 늘어난 상황에서 수많은 경쟁자와 억울한 사촌들이 있다는 뜻이다. 여전히 남몰래 불평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왕세자의 자리는 공고해 보인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종교 세력의 실권을 빼앗아 나라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인기가 많다. 하지만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팬데믹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실업률은 12%로 높은 상태다. 4월 TV로 방송된 인터뷰에서 그는 고용된 사우디아라비아의 절반이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나쁜 일자리에서 일한다고 말했다. 경제 계획에 대한 왕세자의 접근은 현재까지 천송이의 꽃을 피우는 것이었다. 2022년에도 실속 없는 계획이 있겠지만 성공적인 주변국을 모방하고 이들과 경쟁하려는 실질적인 노력도 있을 것이다. 걸프 지역에서 경제가 가장 다국화된 아랍에미리트의 사업을 훔치는 것이 쉬운 방법이다. 7월에 아랍에미리트 제품의 관세를 새로이 부과하면서 사우디 수입은 33% 줄었다. 9월에는 두바이에 본사를 둔 사우디 국영방송국 두 곳의 직원들을 리야드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 사우디의 다국적인 기업도 동일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2022년에는 경쟁이 극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피가 튀지는 않아야 한다. 베넷 비비 이스라엘 정치에 그늘을 들여오는 라이벌 관계라. 로저 백세인 기세가 꺾이면 안됩니다. 2021년 여름 베냐민 네타냐후가 지지자들에게 말했다. 최장기간에 재임한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나프탈리 베넷이 이끄는 정부의 정권을 이양하기 직전이었다. 네타냐후는 전 보좌관이자 동료였던 베넷이 자신을 밀어내기 위해서 좌파 및 아랍 보수파와의 손을 잡았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그는 새 정부를 무너뜨리기로 맹세했다. 신이 도우심에 그 일을 생각보다 빨리 일어날 것입니다. 네타냐후의 말이다. 신은 바쁘거나 부재중이거나 잠든 것 같다.
베넷이 이끄는 정부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다. 네타냐후의 성공을 발판으로 2020년 이스라엘과 관계를 구축한 아랍 국가들과의 유대를 다지며 빠르게 코로나19 부스트 샷을 배포하고 있다. 현 정부는 이념적으로 다양함으로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등 분열을 초래하는 문제는 접어두고 일상적인 문제에 집중한다. 이스라엘에서 2년 넘게 없었던 예산안 통과를 이뤄낸 베넷은 2022년에도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네타냐후가 언제까지 이스라엘 국회에 남아 있을까 하는 것이다. 미국, 독일, 영국 11세 이상인 네타냐후는 반대파의 리더이며 최저당 리커드의 대표이고 정권을 회복하려 이를 갈고 있다. 세계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주요 인사들에게는 여전히 자신이 총리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를 지지하는 국민도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국민은 그의 복귀에 환호하지 않는다. 새로운 지도부가 안정하는 상황에서 더는 대체 불가능한 조치가 아닌 것이다. 본인의 입지가 줄어든 상황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네타냐후가 정치에서 멀어질 만한 이유는 또 있다. 돈이다. 국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외부에서 보수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총리로 재임하는 동안에 네타냐후와 그 가족은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위형 아이스크림 스타 셰프의 요리 1등석 여행 등에 소비한 돈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적도 있다. 정부는 네타냐후의 임기가 끝난 뒤에 세계 지도자들의 선물 수십 개를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부유한 지지자들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있다. 국회를 떠난다면 네타냐후는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기술 분야 억만장자인 레리 앨리슨이 소유한 하와이의 개인 섬에서 휴가를 즐기더라도 누가 무슨 돈을 내는지에 대한 신문을 받지 않을 것이다. 강의와 컨설팅을 하거나 이 사회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도 있다. 소송 금액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송 비용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네타냐후는 총리 재임 기간의 사기, 배임과 뇌물수수로 3건의 소송을 마주했으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돈을 좀 더 벌면서도 정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할 수가 있다. 리쿠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을 사임하고 당대표직을 유지하며 다음 선거에서 의원직을 되찾는 방법이다. 정부는 기소된 자가 총리직을 맡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의 구멍을 막음으로써 그의 복귀를 원천 차단하려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는 효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네타냐후에 대한 견제는 현리에 협력하는 여러 정당을 묶어주는 몇 안 되는 고리다. 네타냐후가 권력을 탈환할 위험이 없어지면 당들의 협력이 깨질 가능성이 커진다. 에코피스미들이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정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평화를 향한 중동의 여정은 가로막혔지만 2022년 환경 분야에서 진전을 이룸으로써 신뢰를 쌓을 것 같은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은 최후의 기후변화 전쟁에서 힘을 합쳐 싸울 수도 있다. 이를 그린 블루 협정이라고 명명해 하겠다. 기후변화는 중동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기온이 마구 치솟는다. 1950년대 이르러 동부 지중해 연안의 기온은 2도가 넘게 올라갔고 21세기 끝날 때까지 추가로 4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린 블루 협정의 그린 부분은 중동의 에너지 공급을 환경 친화적으로 바꿔 기후를 변화시키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한편 중동에서 물은 부족하고 그 정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기후 모델에 의하면 21세기 말까지 강우량은 40% 줄어들 것이다.
그나마 비가 내릴 때는 폭우가 쏟아져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는 홍수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린 블루 협정의 블루 부분은 메마른 중동 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목표로 한다. 먼저 상황을 한번 알아보자. 많은 중동 국가에서는 이미 긴 여름 동안에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견딜 수 없게 됐다. 다시 기후 모델을 참고하자면 뜨거운 여름날의 일수는 이번 세기 말까지 5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동 지역 정부들은 이미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가장 기본적인 수도, 전기, 식품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너무 많다. 중동의 정치적인 불안정을 고려하면 중동 지역의 기후 위기가 갈등에 기름을 붓고 정부 실패를 유발하는 전국 기제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위협 가운데서 기회가 있다고 본다.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환경 문제에 공동으로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에코피스 미들이스트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요르단 국민들이 힘을 합친다. 1994년 설립 이래 요르단 강을 복원하는 데 필수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정수를 위한 하수 처리 시스템에 1억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모았으며 갈릴리호의 담수가 다시 요르단강으로 흘러들도록 하는 운동을 주도했다. 청년들이 주축이 된 요르단강 정화 프로젝트에 감명받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리더들도 뭉쳤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고, 각 지역의 사회와 시장들이 수영복을 입은 채 요르단의 정화된 부분에서 손을 잡고 선 모임은 우리 단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순간 중에 하나다. 시장들은 친한 사이는 우리는 2022년 중동 지역 전체에 걸친 그린블루 협정을 제안한다. 최근 태양열 에너지와 담수화 분야의 기술적 발전 덕분에 전망은 밝다.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협정이 가능할 것이다. 사막지대가 넓은 요르단은 태양열 발전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다. 지중해 접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경우에 담수화를 통한 담수 생산에 요르단보다 경쟁력이 있다. 요르단은 국내의 수를 충족하고도 남는 태양열 에너지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판매할 수가 있다. 동시에 태양열 전기를 공급받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담수화 공장은 국내 생산을 늘리면서 요르단의 물 부족 역시 도울 수가 있다. 처음으로 당사자 각각 내놓을 것과 받을 것이 있는 협정이 가능하다. 희소한 자원을 놓고 싸우는 대신에 담수화에 집중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자연수를 공평하게 가져가 생활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팔레스타인과 요르단의 새로운 하수 시설, 태양열 발전소를 짓고 기후 대응 농업 기술을 사용하면 식량 생산량을 극적으로 늘릴 수가 있다. 좋은 아이디어에 물을 주자. 이 윈윈 협정이란 투자와 협력이 필요하다. 요르단 계곡에서 이런 발전을 통해 중동이 협력하면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인했다.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신뢰의 기반을 쌓고 두 국가 해법을 유지할 수가 있다. 우리는 텔아비브와 라말라, 암만에 본부를 두고 라바트에서 테헤란, 베이루트에서 아부다비에 일어난 중동 전역의 사람들, 특히 청년들에게 2022년에는 우리 단체에 합류해서 활동하며 중동 정부들에도 책임을 묻자고 촉구하고 있다. 중동 전체의 그린 블루 협정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의 생존이 달려 있다. 생존이